오늘도 병원은 사연 많은 환자들로 가득하다. 우리 몸의 기둥 척추 수술에 대한 그들의 뿌리 깊은 불신. 너무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침치료를 받은 지도 20년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시골에서는 수술하라고 해서 한 40분간 의사가 설득을 했거든요. 수술해야 된다고. 정말 자기들 말에는 큰 판을 벌리보자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자는 말을 했어요. 겁이 나서. 아니 나는 안 한다 했어요. 절대 안 한다 했어요. 여런데 큰데 와서 한번 보고 하려고 하더라도 하려고 안 한다 했어요. 그러나 서슴없이 수술을 권장하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휘청거린다. 수술에 대한 불신만큼이나 깊은 사람들의 맹신. 평생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좀 수술을 해서 좀 완치를 했으면 싶었어요. 왜 수술할 거면은 좋아질 보장을 하고 해야지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남들 수술해서 좋아진다고 수술해서 좋아진 사람들은 그 이유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해서 좋아지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아마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남의 몸을 칼을 댈 수는 없죠. 그랬다가 안 좋아지면 뭐 안 좋아졌네 그러고 그냥 끝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최소한 8, 90% 확실히 해야 몸에다가 칼을 대는 거지. 그거를 뭐 반반인데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은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거는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어요. 실제 10명이 디스크로 온다면 뭐 제가 항상 뭐 딴 데서 주장하는 얘기인데 7명 정도는 수술 안 하고도 좋아집니다. 그 한 서너 명이 수술하는 거지. 물리치료 한 달 하고 오세요 하고 약 주고 보내면 10명 중에 7명은 아유 좋아졌어요 그러고 집에 갑니다. 그거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거를 잘못 이끄는 의사들이 있다면 그거는 안 되겠죠. 수술과 비수술 치료의 간극 사이. 그 위태로워 보이는 줄타기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이. 그가 바로 박춘근 교수다. 수술을 앞둔 환자의 병실을 찾은 박춘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여기 와서 뵙게 됐네요. 네. 지금 검사를 해봤더니 간단한 방법으로는 안 되겠어요. 어쨌거나 본쳐 주세요. 선생님 믿으니까요. 저 대박 터뜨려 준다며요. 뭐를 선생님 그랬잖아요. 저 대박 터뜨려 준다고. 해봐. 58세의 전노숙 환자는 허리 디스크로 10년을 고생했다. 돌아 찾아온 이가 박춘근 교수였다. 선생님 믿으니까요. 꼭 본쳐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전노숙 환자는 심한 척추 후관절 퇴행성 변화로 뼈가 비정상으로 자라나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다. 또 척추 후관절 관절염과 이완으로 척추 배열이 흐트러지고 4번 척추가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가 바깥으로 삐져나와 허리와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 아플 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앉아 있지를 못하고 누워갖고 생활을 했어요. 그랬다가 일어나면 일어날 때 상당히 어렵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고 막 헤매고, 그리고 일어날 때 여기랑 연루가 다 이렇게 뻗쳐요. 무지 아파요. 환자의 상태가 애매할 때는 그 증상이 확실히 뚜렷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나 이건 기다리면 오히려 환자한테 큰 해가 된다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이건 꼭 수술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무조건 수술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수술을 기피하는 사람이 되죠. 전노숙 환자의 수술장. 스태프들의 분주한 몸놀림 사이. 한쪽에선 박춘근 교수가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40년 해보셨어도 실제로 긴장되세요? 아, 그럼 긴장되죠. 저기 미로를 찾듯이
그걸 찾아서 확실하게 감압을 안 하면 실제로는 수술이 성공이 안 되니까. 손 닦으면서 꼭 기도해. 네. 수술 중에 환자가 안전하고 또 우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가 되는 데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고 수술 과정 중에 아무 일이 없기를 기도하죠. 신경외과적 척추 수술은 가능한 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고 수시로 엑스레이를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의사에게는 그만큼 까다로운 수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만큼 환자에게는 수술 후의 근육 통증과 염증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어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전노숙 환자가 받게 될 수술은 경피적 기구 고정술. 채소 부위만을 절개한 후 먼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척추 후관절의 돌기 부분을 잘라내고 척추가 밀리면서 탈출한 디스크 두 곳의 일부를 잘라낸다. 그리고 그 빈 디스크 공간을 채워서 위와 아래의 척추 뼈들을 유합시켜줄 케이지를 삽입하는데 이때 케이지 안에는 환자의 후관절에서 잘라낸 뼈 조각을 채워넣는다. 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척추체의 움직임을 고정시키는 동시에 튀어나왔던 앞부분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나사못을 넣어주면 수술은 끝난다. 이제 환자를 괴롭히던 고통은 사라지고 케이지 안의 뼈들이 자라면서 척추를 고정시켜줄 것이다. 나사 박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쉬운 작업은 아닌데 환자한테는 상당히 이건 항상 환자한테 좀 좋은 방법은 의사한테 힘든 방법이에요. 이게 다 열어놓고 하면은 그냥 보는 데서 다 박으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도 안 보면서 엑스레이로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엑스레이도 많이 쬐이고 엑스레이 빼지 뭐. 박충근 교수의 하루는 오전 7시에 시작된다. 먼저 아침 회진을 앞두고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다. 환자가 2006년 8년 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상태를 알아야 그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홀바디에 멀티플 본 메타가 있고 보통 뭐 늦어도 7시 반이면은 다들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우리가 움직이려면 전공의들은 최소한 2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이거 신경외과 전공의들이 3D 업종 중에 하나라는 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있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그날 준비를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7시지만 이 사람들은 4시, 5시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되니까. 어제 몇 시간 주무셨어요? 어제 3시간 됐어요. 수영도 못 꺾으셨네요. 네.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박충근 교수는 까마득한 제자 김상묵 선생의 노고와 수고로움 쪽으로 방향을 슬쩍 돌린다. 요란하지 않은 그의 칭찬과 위로 방식이다. 그때 잠시 자리를 비웠던 실습 나온 학생들이 뛰어온다. 어디 갔었어? 인디케이터가 없어? 그냥 손으로 찍어봐. 어디에 골절이 있고 왜 골절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얘기해. 박충근 교수의 질문 공세에 일순간 긴장하는 학생들. 거기 같아. 이유가 뭐야? 골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잠시 긴장을 늦춘 것이 화근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자꾸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하이트가 높이가 감소됐다. 그것만으로 MRI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도 되지 뭐 비싼 돈 내고 MRI를 왜 찍어? 딴 사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학생들의 답변을 기다리는 박충근 교수. 멀리서 봐도 잘 보이는데 뭐 가까이 가냐? 그 부분 같아. 이유가 뭐야? 로우 시그널로 보여. 그러나 박 교수의 성에 차지 않는 대답들이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통탄할 일. 아니 이걸 보고도 골절을 못 발견하면은 응급실에서 환자가 와서 제대로 진단을 붙이겠어? 얘들 이제 곧 의사들 될 거 아니야. 시그널 체인지를 보라 그랬지. 이거 신호 강도의 변화가 어디가 지금 뚜렷해? 어? 이제 보여? 근데 왜 엉뚱한 데들을 다 짚었어? 이거는 뭐 가까이서 볼 일이 없잖아. 멀리서 봐도 눈에 탁 띄는 거 아니야? 얘네들 이게 정말 MRI 같은 걸 보고 좀 익혀야 돼.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고 환자를 보내지. 오케이. 따끔한 훈계가 끝나고 드디어 회진이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전노숙 환자의 수술 경과가 좋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이 왼쪽 다리는 안 아파요. 안 아프시죠? 네. 예. 근데 이 오른쪽은 아파요. 이제 조금씩 없어질 거예요. 뭐 어저께 그 엑스레이 또 찍었는데요. 무릎 관절하고 네. 이제 그 종아리 있는 데가 아프시기 때문에 혹시 정형외과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려고 사진 찍어서 정형외과에. 저 퇴원시키기 전에 본초. 아, 그럼 당연하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이 최고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전노숙 환자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가 펼쳐진다. 너네들 아까 학생들은 아까 갑자기 와갖고 정신 못 차려서 못 대답한 거지? 그거 뭐 다들 아는 건데. 그거 눈에 딱 보면 띄잖아, 그지? 답답한 말 해주세요. 예? 한번 하는데. 하여튼 뭐 눈이 있어도 볼 줄 알아야 눈에 띄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많이 봐야 돼. 기회가 아직도 많으니까. 자, 수고들 했어. 올해 79의 노영백 할아버지. 평소 부지런한 성격 탓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텃밭일을 무리하게 했던 것이 사단이 된 모양이다. 노인에게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척추 질환인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은 골다공증으로 듬성듬성해진 척추뼈가 외부의 충격으로 압박되어 주저앉거나 금이가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뒷날부터는 그냥 누워서 꼼짝도 못해 그냥. 그래서 그 동네 물리치료 한 보름간 한 집에 받고 안다. 그래서 노영백 환자의 수술은 노인성 압박골절의 획기적인 치료법이 되고 있는 척추 성형술. 이제 시작합니다. 따끔해요. 절개 없이 수술 부위에 곧바로 카테터 바늘만 찔러 넣는 수술법으로 수술 후에는 곧장 퇴원이 가능하다. 오케이, 레터럴. 그래서 종종 드라마틱한 수술로도 불린다. 오케이. 노영백 환자가 받는 척추 성형술은 골다공증으로 인해 듬성듬성해진 공간에 골 시멘트를 채워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척추 압박골절 환자에게 있어 이런 척추 성형술보다 한 단계 발전한 수술법이 바로 풍선 척추 성형술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풍선 척추 성형술은 2개의 풍선 카테터를 이용하지만 박충근 교수팀은 1개의 바늘로 동일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싱글 니들 기법을 개발했다. 단 하나의 풍선 카테터만을 이용해 주저앉은 척추뼈를 일으켜 세우고 풍선을 빼낸 빈 공간에는 골 시멘트를 주입함으로써 기존 수술보다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인성 골다공증 압박골절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심할 경우 기침이나 버스에서 덜컹거리는 충격만으로도 골절이 올 수 있다.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7, 80대 노인들이 척추골절돼서 누워 있으시면 경우에 따라서 못 일어나시고 결국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거는 통계적으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척추 성형술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의사들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환자가 오면은 해줄 게 없었어요. 골다공증 압박골절의 획기적인 치료법이 된 척추 성형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가 바로 박충근 교수다. 1999년 봄, 미국 척추학회에 참가하게 된 박 교수는 우연히 방사선가 분야에서 골시멘트 주입 기법을 적용한 포스터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 순간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도움이 될 치료법이라는 것을 직감한다. 그렇죠. 그냥 그때는 아이디어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방사선과 선생님이 골다공증성 골절에 썼더니 좋은 것 같더라.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와서는 그냥 팍 터트려도 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골다공증 골절 환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이제 환자들한테 이거 새로운 치료법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데 사실 무슨 그거에 적합한 바늘도 없고 뭐 약도 뚜렷한 게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를 다 동원해서 거의 환자한테는 치료비도 거의 안 받고 했죠. 10여 명의 골다공증 환자들의 경과를 추적하며 살펴본 결과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1년 후 논문을 발표하고 이 획기적인 수술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들어오실 때 누워서 들어오셨다가 그 다음 날 보따리 들고 걸어서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정말 드라마의 한 편이죠. 이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럴 때는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던 분이 이제는 뭐 살만하다 이러면서 그냥 보따리 들고 이제 집에 가시겠다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이게 정말 잘 들여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죠. 이게 지금은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척추 성형술입니다. 이제는 아예 정말 국민 시술이 됐죠. 수술 3시간 후 집으로 향하는 길. 언제 아팠냐는 듯 노영백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다. 들어갈 때는 통증도 있고 아픈 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찌부러지죠. 근데 나올 때는 좀 아픈 데가 없으니까 좀 편하죠. 어머니는 어떠세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 몸도 아닌데 좋아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표정 보고 하시는 거예요? 표정 보고. 아니 그 병이 굉장해요. 굉장해. 몰라서 그렇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 석 달 걸렸어. 석 달을 동안을 그렇게 아픈 걸 기다리니 딱 꾀병 같고. 일주일에 한 차례 박충근 교수가 유일하게 병원을 벗어나는 날. 오늘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찾는 날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건수가 많은가? 네, 오늘 주일간 13건이고요. 박충근 교수는 개업 척추병원들의 수술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조정을 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문위원이다. 아,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L4-5에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4-5 라미넥토미를 해도 그런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은
3마디의 지금 병변이 있어요. 3, 4, 5, 5에서. 그래갖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인정해요. 5에서까지. 다 인정해야 돼요. 심사제도 도입 당시부터 해오던 일이지만 껄끄러운 일이었다. 개업 의료 있는 후배의 항의 전화도 받았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척추 수술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수술 치료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을 때 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술의 아니면 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또 만일에 기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조정이 되는 것이고 조정이 된다 그러면 일부 비용이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수술 비용 같은 게 전혀 그 의료보험에서 지불이 안 되거나 하는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개업한 의사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저마다 디스크를 의심하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 그러나 목과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를 의심해야 하는 것일까? 제일 확실한 거는 다리로 요추간판 탈출증은 다리로 가는 방사통, 그러니까 엉덩이로부터 시작해서 발등이나 아니면 발 뒤꿈치나 아니면 무릎 있는 데를 향해서 이렇게 저린다고 그러죠. 지리지리 하면서 그 통증이 쫙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듯한 그런 방사통이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디스크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경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다리가 아니라 팔로 그런 방사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다리에 방사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거의 10명 중에 7, 8명은 디스크 환자입니다. 오늘 많아? 환자 많나? 많아요. 46명? 안녕하세요. 네. 외래를 찾은 김광수 환자. 오른쪽 발목에 마비가 왔어요? 아, 마비라는 게 좀 꺾이기가 잘 안 해서. 그럼 그게 마비지. 발목 위로 안 올라가죠? 네. 한번 볼까요? 이쪽 4년 전에 이미 디스크 판정을 받은 김광수 씨는 상태가 경미해 수술 대신 근육 강화 운동으로 디스크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마비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운전을 하려니까 그는 지금 디스크가 악화돼 마비가 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병원 가서 오늘. 그러면 요번에 이쪽 오른쪽은 다리에 통증이 없었어요? 예. 전혀 없이 갑자기 발목이 내려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목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첫날보다는 좀 많이 좀 좋아졌고요. 혹시 그날 저녁에 음주 술 많이 드시지 않았어요? 네, 그 전날 술 많이 드셨죠? 술 많이 먹고 잤는데 꿈속에서 다리가 막 지가 내리더라고요. 지가 내리죠. 근데 네. 그냥 그래도 계속 잤죠. 네. 이거는 디스크 때문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여기가 눌려서 그런 거예요. 잘 때. 옆으로 자든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원래 침대에 사는데 그날은 또 소파 밑에서 딱딱 앉아놓고 내가 그랬죠. 막 꿈속에서 뭐 쥐가 내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쥐가 내릴 때 다리를 뺐어야 돼. 근데 그걸 못 그냥 이거 음주하고 자면은 이게 몸이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여기가 계속 눌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디스크 때문이 아니고 말초신경 마비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회복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속도가 안 나는 그러면은 회복될 거예요. 그거는 기다리면. 이처럼 외래를 찾는 환자 중 갑작스런 마비 증세에 놀라 디스크 악화로 착각해서 오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정확하게 좀 한번 보세요. 네. 술 드시고 잤냐고 물어보는데 좀 놀랐죠. 네. 되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동네 병원 갔는데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이 근처에 뭐 MRI 찍을 수 있는 병원을 섭외해 준다 그래서 제가 이쪽 병원을 좀 아는 데 있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병력을 좀 자세히 들어보고 그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이건 디스크가 악화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짧은 대화지만 대화 속에서 빨리 그 캐치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오진이 돼서 수술하는 수도 있고 디스크 수술하는 수도 있고 디스크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권해갖고 그거를 확인하러 왔다가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같은 날 안녕하세요. 외래를 찾은 한 부부. 교수님 저요. 네. 이달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날이 너무 없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한번 보고요. 이달은 지금 도저히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16일 날 입영하면 5주 만에 오거든요. 근데 그때 오면 나 안 되는데. 들어서자마자 디스크 수술 날짜를 뽑아달라고 조르는 환자. 아들 입영 날짜까지 고해 바치는 품새가 오랜 인연인 듯하다. 아니 그때 수술 날짜를 잡으셨으면 저기 됐는데. 입영 통지서가 안 나와갖고. 글쎄, 그게 문제가 아니고. 3년 전 남편을 걷게 해준 박충근 교수라면 오른쪽으로는 11년을 견뎌온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서정란 씨는 자꾸 아이처럼 보챈다. 마일로 시트 해야 된다. 서정란 씨가 물러나 앉자 이제야 비로소 남편 김광용 씨 차지가 되는 박충근 교수. 김광용 씨 요새는 잠도 잘 오고요. 잘 오시고. 발목 쑤시거나 저린 게 이제 거의 못 느끼겠어요. 4년 전 어느 날 김광용 씨에게 찾아온 하지마비. 한 걸음 내디디려면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대로 방치하면 대소변을 받아낼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조차 찾지 못했고 어렵사리 원인을 찾자 이번에는 너무 위험하다며 수술을 거부당했다. 그렇게 절망의 끝에서 만난 박충근 교수. 병명은 척수 공동증이었다. 당시 김광용 씨의 상태는 척수의 중심부에 물주머니 모양의 공동이 생겨 정상적인 뇌 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공동이 점차 커지면서 신경다발을 압박해 하반신마비나 전신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수술은 공동이 생긴 부위의 뒤쪽 피부를 절개해서 신경다발에 엉켜있던 유가 조직을 제거하고 공동에 차있던 뇌 척수액을 빼내 정상적인 흐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었다. 뇌파 쪽에서 뇌파트 그쪽 네. 그 선생님들께서 안 위험 된다고. 부담이 너무 많다고. 못한다고. 그래갖고 또 못한다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제가 막 다리를 잡고 막 의사 선생님들 안 된다고. 여기서 우리는 더 나빠질 게 없다고. 그래서 막 매달렸어요. 해달라고 했더만 박 교수님이 알았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박 교수님 말만 나오면 그냥 마음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핑들고. 예. 그래요.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위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 깨달음을 남기는 것이 인생이다. 3년 전에는 차마 알지 못했던 오늘의 소중함. 그렇게 삶은 계속된다. 지금 뭐 걸으면서도 그 어떤 다리 경직 현상이라든가 그게 좀 많이 줄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편하고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뭐 정상인처럼 활동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좋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50대부터의 인생은 박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생이고 박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그 선물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저희는 열심히 살아야겠죠. 수술을 앞둔 고형민 환자. 허리 디스크로 평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요통을 겪고 있었다. 글쎄요. 디스크 환자들만이 알아본 사람이 알 텐데 심할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전기 고문을 한다는 듯한 느낌. 한번 오면 이렇게 쭉 오고
자다가도 뭐 쥐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제 마비가 오는 수준 그 정도. 심할 때는. 종종 심한 디스크 통증은 산통에 비유된다. 그만큼 참기 힘들다는 얘기다. 고형민 씨가 받게 될 수술은 인공 디스크 수술. 절개는 신경 다발을 피하기 위해 등 쪽이 아닌 복부 쪽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부위하고 달리 이게 까맣게 색깔이 변화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에 손상이 있어갖고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새 디스크로 갈아주는 경우 통증이 없어지죠. 척추 인공 디스크 수술은 대학병원에서는 박충근 교수가 최초 수술자로 기록되고 있다. 경추보다 다소 까다로워 허리 인공 디스크는 쉽게 엄두도 못 낼 시절, 그는 활발하게 인공 디스크 수술을 집도하며 발전시켰다. 오늘 집도인은 유경식 교수. 박 교수의 10여 년간 쌓아온 인공 디스크 수술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전달된 그의 첫 제자다. 이제는 특별한 수술일 경우 서로의 수술장을 오가는 사이다. 고형민 환자의 병명은 디스크 내장증. 디스크 안에 수액 수분이 빠져나가 탄력에 감소하고 수액을 둘러싼 섬유륜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다가 결국 체중 압력에 의해 섬유륜이 찢어지며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척추의 앞부분을 통해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디스크를 제거한 후 좁아졌던 척추 간격을 넓히고 디스크 역할을 대신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한다. 오케이, 엑스레이. 잘 됐어. 오케이. 수고했어. 인공 디스크의 위치를 몇 번씩 확인하고서야 박충근 교수의 경쾌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다. 수술을 끝내면 을에 찾아오는 어깨 결림. 근 30여 년을 척추 수술하는 외과 의사로 산다는 것은 그의 몸 어딘가도 분명 성치 않다는 얘기다. 척추 의사들은 이제 서서 이제 허리를 숙이고 고개도 이게 제일 이렇게 척추에 안 좋은 자세거든요. 이런 자세로 이제 특히 손을 앞으로 내민 자세에서 또 이렇게 수술하는 뭐 작업하는 것도 이게 어깨에 굉장히 안 좋은 자세고요. 이런 자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자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수술하게 되면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뭐 목도 허리도 어깨도 다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이유가 이제 이렇게 한 뭐 10년, 20년, 30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안 생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힘이 딸리게 되죠. 실제로 수술을 마친 유경식 교수의 어깨에도 부항 자국이 선명하다. 아니 부항 언제 뜨신 거예요? 부항요? 어제 떴죠, 어제. 뭐 보통 이렇게 많이 뜨세요, 자주? 저 어깨 안 좋고 뭐 여기저기 안 좋아요. 어깨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등도 항상 아프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제가 부항을 제가 뜨고 싶어서 뜨는 게 아니고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뭐 저를 끌고 가서 이제 뜨게 되죠. 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충근 교수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향한 그곳. 오래전 그가 만든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들의 합창 동아리다. 여러분들 그 혹시 프로그램 북에서 내 이름 못 봤어요? 봤어요.
내가 일기예요, 일기. 내가 본과 3학년 때 조직을 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 그때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의사가 되겠노라 젊고 패기 넘쳤던 청년 박충근으로 돌아가는 시간. 끝이 보이지 않던 공부와 긴장된 생활 속에서 돌파구가 되어주었던 시절이었다. 어느 멋진 날처럼 노래하고 꿈꾸는 청춘은 언제나 그 자체로 아름답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신데 그거는 박충근 교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1년 반 전 엉덩이뼈 천추 악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심재석 환자 가족과의 면담 시간. 자녀들은 현재 재수술을 원하고 있다. 지금 수술로서는 방법이 없는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사를 다 빼서 염증이 없어진 다음에 다시 또 박을 수도 없는 거고 나사를 빼면은 앉지도 못하세요. 1년 반 전 심재석 환자는 악성 종양이 자라나면서 엉덩이뼈와 요추 일부에까지 전이돼 엉덩이뼈 전체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엉덩이뼈를 대신할 인공 구조물을 삽입해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지만 현재 항문에서 옮겨온 균으로 수술 부위에 염증이 번져 있는 상태다. 사실은 그렇게 몸을 유지시키는 것 때문에 여태까지 다들 같이 고생한 거거든요. 일어나서 걸으시길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걸 포기하시겠다는 거니까 엄청난 결정인데. 안 그러시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네. 끝까지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좀 오래 사시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수술하시면은 몸만 못 움직이시는 거고 그래도 그 정도까지 식구들이 각오가 돼 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 저희는 아빠가 오래 사시는 게 목적이거든요. 인공 구조물이 염증 치료를 방해하고 있지만 철심을 제거하면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하는 애타는 상황. 대소변을 받아내면서라도 아버지의 고통 없는 삶을 연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것이 자식들의 마음이다. 따님들이 오셔서 올해 저희들 옆에만 있을 수 있다면 철심을 뽑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사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자기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의견에는 이제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나이가 드시고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누워 계시면 그러면 오래 못 사십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 자체가 빨리 돌아가시게 되는 큰 요소가 되고 사는 날까지 걸을 수 있기를 원했던 아버지. 오래도록 곁에 남아주기만을 바라는 가족들. 그들의 바람은 모두 간절하다. 기적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다른 의사분들도 거의 할 수 없는 건데 박 교수님은 되게 편하고 쉽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를 이렇게 해주셨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요. 지금 1년 이상 되셨는데 건강하게 그동안 사셨고 진짜 저희 이렇게 뭐 부모님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외래 진료로 예약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지금 그냥 얼굴 뵙고 그냥 상담하고 의논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예수님 같으신 정말 너무 저희 감동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심재석 환자의 병실을 찾은 박충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 네. 자, 매일 보고를 받는데 요새는 좀 어떠세요? 아유 어디 때니까요 뭐야 그거 많이 아팠는데 근데 오늘은 교수님 뵈려고 지금 통증이 통증이 없어요? 네. 근데 교수님 얼굴 뵈면 저희 다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 아버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저. 좀 이렇게 아파서. 철심 제거 수술은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다기보단 남은 가족들의 욕심일 수 있다는 박 교수의 충고가 그들을 움직였다. 피가 마르죠. 가족은 결국 삽입된 구조물을 빼내는 또 한 번의 대수술을 재고하기로 했다. 전문의 초기 때는 뭔가 이렇게 성취감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제대로 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좀 치료해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 이거 환자가 욕심의 대상이었어요, 사실. 이제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익숙해지면서 느낀 거는 환자하고 같이 있는 가족들의 모습도 보이고 내가 어떤 도움이 되면 좋을까? 내가 과연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정말 어떨 경우에는 혼착 기도도 해요. 내가 정말 잘 모르겠다. 이런 환자가 무슨 원인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이러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속으로 정말 내가 원인을 좀 찾게 해 주십시오. 라고 신한테 기도도 하고. 그런 면이 젊었을 때 그 전문의 시절하고 이제 조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때 환자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라고 느껴집니다. 심재석 씨와 가족들은 염증 치료와 종양 재발을 막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고통 속에 있는 환자와 가족 모두가 가슴에 품어 의지하는 사람. 환자는 그래서 의사의 거울이다. 고통 속에서도 그를 찾고 병마와의 싸움 속에서도 그의 미소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박충근 교수다. 병원에서 유선 써놨어요. 예, 유선은 이게 현실이 아니기를 그랬었죠. 우리 애기 난 거하고 박 선생 떠나는 거를 축하하는 님을 그리네. 여기 이제 간주. 바람 따라 모습 품으렵니다. 내 평생에 레지던트 둘째 아들 낳았다고 축하 노래 부르긴 처음이네.